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상 제5장 보시겠습니다. 맹자왈 존현사능하야 준거리 제위하면 즉 천하지사 개열이 원입어 기조으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맹자가 이제 나중에 인자무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인한자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자무적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A라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나라 옆에 B라는 나라도 있고 여기 C라는 나라도 있고 여기 D라는 나라도 있고 E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나라가 인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대개 불인한 정치를 합니다. 이렇게 불인한 정치를 해요. 이 인한 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치의 핵심을, 정치의 목적을 백성에다 두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 맹자가 인한 정치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나라에 있는, 이 A라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겠지요.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져요. 그런데 불인한 정치를 하는 이 다른 나라들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나라도 불인하면 그러면 다 불인하니까 혹시 그러려니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A라는 나라가 인한 정치를 하니까 자신들의 이 상황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 A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저기가 부러운 것만큼 자신들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맹자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 그러면 우선 선비들이, 두 번째 상인들이, 세 번째 농부들이, 또 여행객들이, 나그네들이 다 이 A라는 나라로 몰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몰려오겠지만 몰려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이유로 몸이 불편하신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는 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또 자식이 너무 어려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 못 가죠. 또 군대에 몸이 묶여 있다? 못 가죠. 여러 이유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A라는 나라를 속으로만 부러워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A라는 나라에서 임금이 이 백성들을, 이 B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겠다고 E에 대해서, C에 대해서, D에 대해서 이 나라들을 해방을 시키겠다고 A나라 임금이 정보를 오면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서 백성이 되고 싶어 했는데 어쩌다가 못 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A라는 나라 임금을 상대로 창을 겨누겠냐 이겁니다. 이 나라의 임금들은 다 쳐들어오는 저 A나라 군대를 맞아서 싸우라고 독촉을 하겠지만 이 병사들이 결국은 백성들인데 그들을 맞서 싸우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한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이 인자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맹자가 요 얘기를 합니다. 존현사능하야 어진이를 높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려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준걸이 제위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준걸은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정에서의 각 지위에 있으면, 조정의 모든 자리들을 다 저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A 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A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정치가 잘 행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좋은 정치의 혜택을 듬뿍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의 인재 선비들이 다른 나라의, A라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선비들이, 인재들이 같은 값이면 나도 저렇게 제대로 정치가 행해지는 A 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하며 원할 것입니다. 이버기조, 그 조정, A 나라 조정에서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때 이 서다라는 표현은 벼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에, A라는 나라의 시장에서 전이 불정하며 법이 부전하면, 즉 천하지상이 개열이 원 장어 기시의리라 그랬죠. 자, 요 전자는요 점포예요. 점포. 자,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여기에 시장이 서면 산에서, 들에서, 또는 물이 있는 물간 마을, 강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여기 나물 캔 사람, 곡식을 재배한 사람, 물고기를 잡은 사람, 여기 대장장이가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로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한단 말이죠. 교역을 해요. 물건을 교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나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람들하고 바꿔요. 곡식하고도 바꿔가고, 농기구하고도 바꿔가고, 물고기하고도 바꿔가고,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은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산나물하고도 바꿔가고, 농기구하고도 바꿔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바꿔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포를 만들어서 점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산나물을 파는 사람이 산나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산나물을 파는 곳에 가서 저걸 팔고, 또 곡식을 재배한 사람은 곡식을 거래하는 상점에 가서 팔고, 그리고 산나물을 재배하는 데 가서 산나물을 사고, 이렇게 이제 특화된 점포들이 있으면 거래를 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점포를 제공을 하고, 서로 간에 물건을 교환을 하면서 생긴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때요 정자는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점포를 제공하기만 하고 세금을 물리지는 않으며, 법이 부전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요 점포를 제공을 하고, 요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 국가가 요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니까 그 자릿세 정도만 세금을 걷고, 그 거래한 것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얘기죠. 법이 부전은 뭐냐 그러면 법대로만 하고 자릿세도 걷지 않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을 거래를 할 때 불법적인, 위법적인, 정당하지 않은 그런 거래에 대해서 법으로 단속을 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단속을 하기만 하고, 이 점포를 제공하고 그 자릿세조차도 걷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혜택이 다 백성들한테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세금을 걷는다는 건, 너 산나물 산나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다 팔아서 너 이득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거 돈 내, 세금 내. 이게 정의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안 걷는다 이겁니다. 네가 산나물을 가지고 왔으면 여기 와서 이 시설을 이용을 해. 그러면 네가 막 산나물 살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좋겠잖아. 그러면 이제 요 산나물을 전문으로 하는 이 상점을 누군가한테 이제 분양을 하고 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자릿세만 받는 정도만 세금을 걷어가거나, 아니면 이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것을 단속만 하고 자릿세마저도 걷지 않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상인들이 기뻐하며 원 장어 기시으리라. 그 시장에서 물건을 보관하기를, 소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다가 이 상인들이 재화를, 이 A라는 나라의 시장에다가 재화를 보관을 하게 되면 세금을 걷거나 자릿세를 걷지는 않았지만 재화가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 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A 나라 자체의 재화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관해. 요건 관문입니다. 관문이라는 얘기는 성곽을 만들고, 성곽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마을을, 공동체를 아니면 도시를 만들 적에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성곽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러려고 성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하고, 그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몇 개만 만들어 놓고 국가가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 검색을 해서 불순한 자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도시를,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문을 세운 거예요. 성문을, 관문을. 그러면 성문을 세운 본래적인 목적은 뭐냐면 불순한 세력이 우리 도시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검문 검색만 하면 그 설립 목적은 달성이 된 건데, 나중에 와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즉 통행세를 받았다고요. 원래 목적은 통행세를 거두려고 성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래서 맹자가 본래적 목적으로 돌아가서 관문에서는 요 기자가 살필 기자예요. 검문 검색하는 겁니다. 검문 검색만 하고 세금을 먹이지 않으면 천하지계 열이 원추러 기로우리라. 천하의 나그네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길에서 자신이 여행할 그 길을 이 A라는 나라의 길에서 출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즉 나그네들이 몰려들 거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통행세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통행세는 못 걷지만 대신 나그네들이 몰려옴으로써 이 A라는 나라에 주어지는 이득이 뭐냐? 그러면 정보입니다. 나그네들은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나라의 정보에 대해서 이 나라에 와서 얘기들을 하고 가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가를 다른 나라에 또 알려주기도 하죠. 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다 하는 거를 B나라, C나라, D나라, 이 나라에 전해주면 그 나라 백성들이 A라는 나라를 동경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정보를 A 나라에 가져다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놓고 가면 정보 수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경자를 조이불세면 즉 천하지농이 계열이 원경어 기하리라 그랬습니다. 밭을 가는 자를, 즉 농부지요. 조이불세, 요 조라는 것이 예전에 정전법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정전법이 요 가운데가 공전이라고 했고, 여기 8개의 백성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을 받은 8집이 공동으로 이 가운데 공전을 경작을 한다.
그래서 이 공전에서 생산된 것을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8집은 다 각자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그걸 자신들이 다 갖는다.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정전법 얘기할 때. 그래서 이 8집이 이 가운데 공전을 지을 때 도움을 주게 그렇게만 하고 8가구의 각자의 그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 걷지 않으면 저게 이제 정전법 제도입니다. 그러면 천하지 농이 계열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원경허기하리라. 그 들판에서 밭을 갈기를 원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와서 밭 갈기를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이 시대는 맹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절대 그 몫이 농경인 거죠. 농부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원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농부가 몰려온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전에 무불이지 포하면 즉 천하지민이 계열이 원유지맹을이라 그랬습니다. 요 전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시장의 점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주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전법을 하면 여기가 공전이라고 했죠, 방금. 그러면 이제 여기 각 8집이 이렇게 이제 각자 농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이때 와서 농사를 지을 때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 마을은 따로 있어요. 마을은 따로 있는데 농사를 지을 농사철에는 여기다가 2.5묘씩의 땅을 더 별도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여기서 살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농사가 다 끝나면 다시 가서 사는데 이것이 각각 여기에 주어지는 집 짓고 살아라고 주어진 것이 2.5묘고 여기에도 2.5묘씩의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해서 5묘지택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5묘지택. 자, 그러면 농부들이 여기서 지낼 때 이곳에 마을에 있는 집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저곳에는 뭐 늙으신 부모님만 계신다든가 어린 자식들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기는 이제 그 엄마 아빠 즉 그 생활을 책임지는 분들이 잘 가꾸지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부와 리라는 명목의 그 벌금이 있었어요. 그것을 배로 낸다고 해서 불이지포라고 이제 하는데 부포는 뭐냐 그러면 토지를 받고도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물리던 벌금이에요. 토지를 국가가 줬는데 그 국가로부터 이 땅을 받았으면 열심히 이 땅을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을 높여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저 땅을 받고도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제 그 사람을 괘씸하다고 이제 그 벌금을 매깁니다. 그것을 부포라고 그래요. 부포. 그 다음에 이포는 뭐냐면 집 주변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에게 물리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지를 제공을 해줬으면 그 택지를 집 짓고 사는 주변을 살뜰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뽕나무도 심고 그래가지고 삼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옷을 짜서 이렇게 해서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활용을 알뜰살뜰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벌금이 이포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땅을 받고도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는다든가 또 옷감을 열심히 짜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 이제 먹였어야 할 불이지포인데 요 전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집에 대해서 국가가 여기다가 너 왜 땅을 줬는데도 이걸 이렇게 놀려 하면서 국가가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전에다가 택지 주택에다가 이런 부포, 이포를 없애준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원위지맹일이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를 얘기했죠. 인재, 상인, 나그네, 농부, 그리고 일반 백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능행 차오자면 진실로 능히 이 5가지를 행한다면 인국지민이 앙지약 부모으리니 이웃나라 백성들이 A라는 나라가 저 5가지를 행하면 B, C, D, E 이런 나라들이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앙지 그 A나라 임금을 바라 우러러 보기를 약 부모이리니 부모같이 하리니 왜냐? 임금은 민지 부모, 백성의 부모다. 이것이 오랜 생각이거든요. 오랜 전통적인 임금에 대한.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을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임금의 역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A나라 임금은 정말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있잖아요. 인재들을 아끼고 상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없애주고 뭐 관문도 그렇고 토지 제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A나라 임금을 바라보기를 우러러보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 그래서 나도 저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저 부모 밑에서 자식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려오기도 하고 몰려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적에 이 A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이제 쳐들어갑니다.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해방해 주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쳐들어가면 이 나라의 임금은 저 A 나라를 맞서 싸우라고 이 병사들한테 이 나라 임금이 이 병사들한테 독촉을 하겠는데 이 병사들의 마음은 이미 이 A 나라 임금을 자기 부모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요 임금이 이 뭐 B라고 그러면 이 B 나라 임금이 그것도 모른 채 자기 나라에 속한 병사들이라고 이 병사들을 향해서 저 A 나라 임금을 막으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병사들은 자식이고 자제고 이 A 나라 임금이 부모입니다. 그러면 이 임금은 이 부모와 자제 사이에 있는 이 자제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솔기자제하야 공기부모입니다. 그 자제들을 인솔하고 가서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병사들이 B나라 병사들인데 B나라 임금이 이 B나라 병사들한테 A나라 군대를 A나라 임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은 이 A 임금의 자제고 이 A 임금이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자제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를 공격한 셈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생민 이래로 미우능제자야 아니라 이 세상에 백성들이 생겨난 이래로 미우능제, 능히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다.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그걸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가서 치라고 하는데 칠 사람이 있겠냐.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 B라는 임금의 이런 명령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A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한다면 무저거 천하지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죠. 쳐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의 백성들이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칼을 겨누지 않는데 누가 어떤 나라가 나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저거 천하자는 천리하니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은 천리다 이랬습니다. 요 천리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요 리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죠. 관리. 임금의 명을 수행하는 관리를 리라고 하는데 천리는 뭐냐면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간단해요.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려라
하늘인 나를 대신해서 라고 임금한테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을 영원히 생각하면서 그 명에 짝하기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천리고, 이렇게 하고도 왕이 못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희불황자 미지위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전국시대의 모든 왕들이 다 왕이 되고 진정한 전국의 통일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왕이 되고 싶다면 바로 이런 정치를 해야 왕이 못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앞에서 양해왕이나 제선왕에게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죠. 자, 5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